언제나 지각맨이었고요. 하루에 10시간씩 자요. 알람 설정해놓고 정리정돈 같은 거 에르메스백 사주면서 칭찬해주고 새로운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약간 소시오 아닌가요? 야, 정신 차려! 여기는 해서원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서원입니다. 정말 낯선 투샷이죠. 오진승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일단 오진승 선생님을 여기에 초대하게 된 것은 네.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네. 저희 이제 식구들이 직원분들이 네, 우리 대표님 뭐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진승 선생님을 여기까지 먼 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분들이 대표님을 걱정하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네. 우리 대표님 좀 쉬어야 돼요. 뭔가 좀 안 돼 보여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제가 여러 채널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약간 소시오 아닌가요? 두 분류로 나뉘는데 과연 회사원회의의 좀 식구분들은 어떤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를 부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자, 일단 요거는 우리 앞에 있는 PD님이 예. 우리 금쪽 사장님의 문제 1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데드라인을 정말 못 지키시는 업무적인 데드라인. 데드라인을 못 지킨다는 거는 저는 평생의 문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네, 언제나 지각맨이었고요. 예. 생방송 같은 데 가야 된다. 아슬아슬합니다. 저도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는데. 수행평가 이런 거는 nen적을 세는 게 더 빠릅니다. 깜빡하고 뭐 딴 거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을 그렇게 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준비하려고 항상 몇 시까지 나가야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시는 건지 둘 다요. 둘 다요.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적인 약속에서도 비슷하세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9시에 나가야지. 그러고선 9시 하고 있다가 8시 40분이 딱 됐어요. 나 10시에 나갈 거니까 밥 먹을 시간 있겠네? 밥 먹으러 가자. 야, 서희야, 정신 차려. 우리 9시에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된다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보통 판매 생방송 같은 건 저녁 시간이 많거든요. 네. 이제 일을 하다가 한 5시, 4시에 나가야 돼. 근데 이렇게 나가려다가 잠깐 대표님 이거 확인 좀. 잠깐 대표님 저희 이거 확인 좀. 이렇게 되는. 네. 대표님이다 보니까 워낙 컨펌해 주실 게 많고 뭐 일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시간 지키는 게 좀 어려우셨다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는데. 일정을 못 지키고 그러면 저도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또 하는 게 이 시간 지키려고 구글 캘린더에다가 알람 설정해놓고 너 이제 시작해 세분화 해가지고 알람을 맞춰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뭔가 의심되는 게 있는데 혹시 정리정돈 같은 거 좀 잘하시는 편인지. 전혀. 지금 여기 촬영장이나 여기 회사는 너무 깔끔한데 본인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집, 방이나 차, 트렁크나 뭐 어느 정도예요? 좀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약간 흐트러진 카오스를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닌데 그렇게 예. 돼요. 그럼 뭐 가족들이나 회사원님 집에 막 방문하거나 뭐 차에 타거나 하면 좀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목소리가 크시게. 이것도 어릴 때부터 좀 그러신 네. 편이었을까요? 뭐 사물함이라던가 책꽂이, 방 이런 데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기보다는 급식 우유 몇 달 서랍 안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죠. 치즈되고. 치즈되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일을 하다가 이쪽 일이 관심이 보이면 이 일을 하다 말고 그쪽 일을 한다거나 그쪽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네. 그래서 일을 좀 벌리시는 편. 네. 일에 좀 쉽게 실증을 내세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재밌죠? 흥미 있으신가요? 새로운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학습. 학습. 네. 하지만 그걸 시작하고 꾸준히 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다기보다는 실증이 나요. 제가 새로운 뭐 학원을 다녔어. 학습은 너무나 즐거워. 근데 나는 벌써 이따만큼 책 한번 훑어보고서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 진도를 기다려줘야 되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몇 번이나 나는 들어오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실증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성격이 좀 급하다 이런 얘기 좀 들으신 적 있어요? 저는 기본적인 움직임은 다른 사람의 한 0.7배속 정도 됩니다. 좀 느린. 네. 가만히 뭔가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잘하시는 편이세요? 네,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잘해요.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집에 있는 전집 다 읽었어요. 그러면 옆집 가서 그 전집 다 읽어야 되고 걔네 집 끝나면 또 다른 집 가서 전집 다 읽고. 흥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좀 집중하는 편이시고 근데 예를 들어 흥미가 없는데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숙제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땐 딴짓하고 딴 생각하거나 막 잔다거나 떠든다거나 절대 안 함. 호불호에 따라서 성적도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어마어마하게. 거죠.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좀 흥미 있고 좋아하는 일은 굉장히 완벽하게 하는데 싫은 일은 좀 회피하는. 절대 안 해요. 제가 뭔가 몰아가는 것 같은데 어디에 좀 다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충동 조절이 좀 안 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충동 조절이란 거. 충동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구매, 말
음식이나 술 이런 것들 충동 조절이 술은 전혀 안 하시는 욕구가 없는데요. 구매 솔직히 있어요. 뭔가 한 거 빠진 게 있다.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사우나를 하러 이 나라 가고 사우나의 근본 찾아간다 핀란드. 구매는 뭐 어느 정도세요? 현대백화점에 8천만 원 갖다 바쳤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네. 샀어요. 포장 그대로 있어요. 주방에. 아예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좀 꽤 많으신 거죠? 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심되는 게 있어요. 성인 ADHD다. 말씀 들어보면 그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랑 유튜브를 같이 하는 내과 의사인 우창윤 선생님도 ADHD 네, 영상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없어요. 찾으러 다니시는 것도 없고요. 없어졌으면 사요. 그냥 사요.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줄 알고 사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되게 많아요. ADHD 분들이 약속을 깜빡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세요? 이중으로 좀 잡는다거나 깜빡하고. 일단 ADHD 환자분들의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간 개념이 ADHD 환자분들이 좀 없어요. 약속 시간이나 제출 기한을 좀 잘 못 지킵니다. 제출 기한이 예를 들어 한 달이다. 사실 되게 여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몰아서 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과몰입해서 집중 팍 해서 재밌게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재밌는 파트도 있지만 재미없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네,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미리 잡아봤자 ADHD 환자분들도 하기 싫은 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달 전부터 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데드라인에 딱 해서 그러면 좀 절박해지니까 벼락치기 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한이 한 달이어도 항상 마지막에 하고, 일주일이어도 마지막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요 없는 물건들 이제 즉흥적으로 좀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ADHD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도파민이 부족해요.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 사는 역할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요. 근데 ADHD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좀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도파민을 자꾸 찾으러 다녀요. 뭐 회사원님 같은 경우는 구매. 물건을 사면 순간 딱 기분 좋거든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물건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발생한 거라면 ADHD보다는 번아웃이나 이런 쪽에 좀 의심이 돼요. 근데 ADHD는 약간 학업 성취도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전 그런 거는 사실 덜해서. 아까 우창윤 선생님도 아! 의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약간 지능으로 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약간 벼락치기가 그래도 조금 가능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뭐 자격증 시험 같은 막 좀 긴 시험은 좀 어려울 수는 있고, 일단은 성인인 경우에는 이걸 이미 갖고 계시면서 자기 앞가림은 어느 정도 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과잉 행동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ADHD도 과잉 행동이 있는 유형이 있고 없는 유형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 저거 치료 받아야 되나? 뭐 상담 가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 좀 방문해 보시면 좋긴 좋습니다. 진짜 내 집중력이라던가 충동성이 어떤지 뭐 뇌파 검사 같은 걸 통해서 ADHD 관련 뇌파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면 사실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치료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6살도 먹을 수 있는 ADHD 약을 먹으면 뇌에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좀 올라가서 집중력이 좋아진다거나 충동성이 좀 감소한다거나 이런 것들. 전 솔직히 예. 쇼핑 같은 예. 이런 충동성은 예. 근 1년 동안 전혀 없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사우나를 하고 목욕을 하고. 굉장히 좋으신 지속 가능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셨네요. 어쨌든 소비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쇼핑 치료라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리테일 세라피라고 하는데 정식 정신과 용어예요? 용어입니다. 물론 저희가 쇼핑하세요 이렇게 권유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쇼핑을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쇼핑을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제 막 계획하고 막 찾아보고 제품이 오기까지의 어떤 택배사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쇼핑도 사실은 건강하다. 근데 이 쇼핑이 회사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살 땐 기뻤지만 그게 나중엔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허무감, 공허감. 자책, 네. 순간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 이후에 스트레스는 더 길었기 때문에 잘 끊으신 거죠. 사우나나 뭐 이런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면 그거는 뭐 한다고 돈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죠. 핀란드를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뭐 또 핀란드를 매주 가시진 못하니까. 그렇죠. 예. 직원들도 우리 대표님 성향을 아니까 보고하거나 얘기할 때도 여러 번 좀 리마인드 시켜주시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주일 전, 3일 전, 2일 전, 1일 전, 3시간 전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회사원님이 진짜 지금 또 회사원이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대표나 이런 운영하는 입장이 된다면 내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단점만 말씀드리지만 또 좋은 거는 특히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요. 사업체,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영감이라던가 이런 거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활동명을 회사원으로 지은 이유가 예. 회사에 다닐 때 제가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조적인 것도 이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을 왜 못 하셨어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회사 다니셨는데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고 일을 못하고 혼나고, 그러니까 내일 더 가기 싫고. 저는 사실 ADHD와 약간 정반대 성향이라 하기 싫은 것도 그냥 해요. 좋아하는 것도 그냥 해요. 막 신나서 과몰입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하나에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할 생각을 지금은 많이들 하지만 11년 전만 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신에 대한 평가라든지 나의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거에 좀 저로서 박하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도파민에 부족한 그런 영향일까요?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작은 것도 난 이 정도면 잘했지. 저는 잘하는 게 당연함. 나는 당연하니까 더 잘해야 돼. 사실 그건 뭐 도파민 부족하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성격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돼. 이건 부족해. 하면 발전은 있겠지만 너무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언젠가 우리가 기계는 아닌 이상 지칠 수 있고 항상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피디님들이 네.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게, 예전에 저를 찍을 때랑 네. 요즘 저를 찍었을 때 요즘 제가 더 에너지가 없다. 텐션이 좀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저는 단순히 나이 먹음으로 인한 이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PD님들이 한 몇 년 전부터 보신 거죠? 이게 6년 차 음. PD님도 계신데 네. 그때 촬영할 때 네. 대표님과 진짜 어. 촬영할 때 대표님이 눈에서부터 생기를 좀 잃으신 편성 회의나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에 이제 의견을 내시는 일이 전보다 체감될 정도로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다들 잘하니까. 전에 비해서 이런 촬영하는 거에 좀 열정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맞습니다. 전에 좀 막 즐겁고 재밌고 기대되고 이런 거보다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 저로서는 총리가 좀 사라졌다. 저는 언제나 저전력 인간이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네.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직장인분들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번아웃 신드롬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회사원님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스스로 지쳤다라고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게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봤던 분들이 대표님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이게 걱정 어린 어떤 조언이나 걱정인데 본인이 그걸 계속 안 받아들여. 나이가 들어서 그랬겠지. 알아서 직원들이 잘해주니까요. 자꾸 본인이 회피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회피 왜 소름 돋았어요. 항상 저희들끼리 회의하면 나오는 그 단어가 회피였거든요. 회피. 같이 일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되게 곤란해질 때가 있으시고. 네, 꽤 많았어서 직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는 회사원님이 한번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듦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지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 한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지쳤다고 해요. 텐션 떨어져 보인다, 지쳤다. 일단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꾸 싫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지쳐서 못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힘들어서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고 뭔가 약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난 이거 싫어서 안 해. 이렇게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으세요 혹시? 우리 피디님들이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맞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직장이고 경제 활동의 장인데 그쵸. 다들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점점 위치가 올라가고 내 밑에 직원들이 많다 보면 그냥 혼자 좀 고독하고 좀 그런 느낌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또 대표님 같은 분이 나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면 100만 유튜버가 무슨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지쳤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 3번째는 자꾸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요. 나는 이거 왜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근데 내가 회사를 어제부터 출근한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이 회사를 다닌 지 5년이 됐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왜 살아야 되냐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산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산다, 각자 다른데 그거를 내가 자꾸 지금 당장 답변을 내리지 않아서 회사 다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질문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좀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3번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좀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 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은 좀 구별이 좀 되시는 편이에요. 엄청 잘 돼요. 그건 참 좋다. 원래부터 잘 되셨어요? 원래 잘 안 돼서 음. 저희 새로 PD님들을 2019년부터 제가 같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죠. 앞으로 또 10년, 20년 더 잘 하시려면 나이는 더 들어가고요. 아마 하시는 일도 더 많아질 거고 직원도 더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보다 스스로를 좀 더 잘 돌아보시고 휴식도 좀 본인한테 좀 적절하게 좀 잘 주셔야 되고. 근데 사실 휴식은 제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침이 생겼다는 게 그럼 난 이제 무엇으로 이 휴식을 가져가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휴식이라고 하면 여행, 뭐 한 달 살기 이렇게 좀 뭔가 이벤트성을 사실 생각을 하는데 좀 생활에서 오늘 내가 너무 힘든데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휴식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긴 좋고 그런 무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요. 저는 약간 OTT 보는 거 일을 끝나고 집에 와서 그걸 보면 병원 일이 좀 잊혀지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한 번 보면은 계속 보죠. 한두 편으로 안 끝나요. 저는 유튜브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일부러 좀 멀리 하세요? 아니요? 너무 좋으니까 계속 보죠. 그럼 수면은 좀 잘 하세요? 수면은 너무 많이 자서 문제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자요. 사실 너무 늦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회사원님이 지금까지 달려온 원동력일 수 있어요. 잠을 줄이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했다면 무조건 번아웃이 와요. 내 컨디션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면 시간이 다 있거든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잠을 줄여서 나댄 적이 있어요. 제가 미라클 모닝 하겠다고 새벽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6시 새벽 운동을 3주 동안 했거든요. 6시 운동 가려면 5시쯤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3주 했더니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잠 줄이면서 논 것도 아니고 잠 줄이면서 운동을 해도 이렇구나. 근데 회사원님은 또 그걸 지키고 있어서 직원분들이 뭐 가족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달려오신 비결이 아닐까. 사실 제가 지금도 하루에 예.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시에 나와서 혹은 3시에 나와서 6시, 7시에 집에 가요. 그리고 5일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뜨개질을 하시거나 오루 인형을 만드시거나 그런 게 진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것보다 그거를 컨텐츠랑 자꾸 엮으시잖아요. 모든 삶이 어쨌든 이건 크리에이터의 어떻게 보면 좀 숙명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계속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몸은 쉬고 있지만 머리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좀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절대적인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게 휴식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PD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조금 더 콘텐츠와 좀 거리를 좀 둘 수 있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어려운 숙제로군요. 뭘 배워야 하지? 그 뭔가 방어 기제라고 하죠. 우리는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어떤 스트레스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어 기제 중에 또 회사원님은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군요. 예,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공부라던가 아니면 뭔가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이거를 좀 이해하고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소모하지 않고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거든요. 회사원님 영상을 가끔 보면 말씀하실 때 약간 그런 용어들이 좀 나와요. 명품 관련 영상을 봤는데 제 마음이 이래저래 막 좀 뭐 꽁냥꽁냥 했는데 그걸 잘 언어화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좀 많이 놀랬어요. 그게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분은 이쪽 관련 뭔가 공부나 책을 좀 많이 읽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정작 본인 마음은 잘 안 들여다보는 거죠. 정작 내 마음인데 너무 객관화시켜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3자가 나를 보는 것처럼 좀 너무 표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런 게 결코 없어요. 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칭찬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자꾸 뭐 나한테 막 비싼 거, 뭐 에르메스백 사주면서 칭찬해주고 막 밤에 야식 먹으면서 칭찬해주고 탕후루 아이스크림. 우리가 좀 그런 거 자꾸 도파민을 찾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것도 개선이 된다면 좀 마음도 편하고 퍼포먼스 같은 것도 좀 더 올라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마음은 항상 편해요. 미워할 여력도 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높은데도 편해야지 뭔가 자꾸 조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편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방어예요.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정말 큰 숙제를 저에게 남겨주고 맞습니다. 가시는 것 예.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게 어떤 거를 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게 꼭 잘 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또 강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걸 하면서 좀 스트레스나 업무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잘 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여가가 사실 좀 도움이 돼요. 일단 전 오늘 오진승 쌤과의 이야기가 끝나면 네일 아트를 할 겁니다. 촬영 안 돌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회사원님을 뵙고 얘기를 나눴지만 누구나 뭐 사실 또 힘든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체에 쏟는 감심의 절반도 정신건강이나 마음에 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요즘 내 마음은 어떤지, 나는 뭘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나는 몇 시간 자야 기분이 좋은지, 치료나 상담에 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일단은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서, 그래도 회사원님은 본인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오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잘 쉬어야 된다. 잘 쉬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저의 고민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 어떤 같습니다. 거죠? 시간, 시간. 어지럽기 등등등. ADHD가 의심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 의심이 될 대한 수도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 선생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또 환영합니다. 너무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 또 불러주십시오. 네, 빠이! 여러분 어떻게 이번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진승쌤이랑 아예 병원 진료 예약을 잡아가지고 한번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판교 현대백화점 근처에 사시는 분들 우리 만날래요? 미차이가 판교 현대백화점 비클린에서도 팝업을 진행합니다. 3월 13일 목요일부터 3월 19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현대백화점 판교점 5층에 있는 비클린 매장 내에 미차이 부스가 생길 예정입니다. 저는 3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백화점 닫을 때까지 이 부스를 지킬 예정입니다. 이번 팝업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한 개 구매하시면 10%, 두 개 구매하시면 20%, 세 개 구매하시면 30% 할인이 됩니다. 부스에 와가지고 실제로 발라보시고 향기도 맡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골라서 본인만의 마이 세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미차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하신 거 인증하시면은요. 미차이 바쿠치오 수플레 바디크림 샤쉐 한 장 선물로 드리고요. 미차이 인스타그램 팔로우한 거 인증해 주시면은 역시 같은 제품 샤쉐 한 장 드립니다. 팝업 부스에서 모든 구매 고객에게 미차이 EGF 부스터 세럼 샤쉐 2장 드리고요. 꽝 없는 뽑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루 인형도 조금 제가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갈 테니까 인형 받고 싶으신 분들은 2시부터 조금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더현대 비클린 그리고 현대백화점 목동점 비클린에 입점돼 있습니다. 만관부! 그럼 우리 3월 16일 날 2시부터 만납시다. 인형도 가져가세요. 빠잉!